1912년 조선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해 봄 많은 조선 여성들이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사진 신부라고 불렸죠. 단 한 장의 사진만을 믿고 평생 함께할 남자를 만나러 떠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 평범한 농촌 출신의 한 소녀였죠.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낯선 땅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손에는 낯선 남자의 흑백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파도가 끝없이 일렁이는 태평양. 배 위에서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희망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는 슬픔과 새로운 삶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함께 섞여 있었을 테니까요.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자신의 선택이 단순히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와이 한인 사회의 뿌리가 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소녀의 용기 있는 발걸음이 수많은 후손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바다 너머 하와이에서는 어떤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하와이로 간 한 소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인의 삶이 어떻게 역사가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1895년 조선 땅에서 태어난 한 소녀. 그녀가 자란 곳은 평범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 시절 조선의 여성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죠.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은 점점 심해졌고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적 배경은 많은 가정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소녀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사로는 도저히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고 딸의 미래를 위해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때 들려온 소식이 바로 하와이의 사진 신부 모집이었죠. 멀고 낯선 땅이지만 그곳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17살 소녀에게 이는 너무나 큰 결정이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결혼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가족을 위해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책임감과 희생정신이 남달랐던 것이죠. 사진 신부 모집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건강 검진을 받아야 했고 기본적인 교육도 받아야 했습니다. 하와이에서의 생활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들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상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달콤한 꿈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훨씬 많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출발하는 날 가족들과의 작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니 다시 만날 수나 있을지도 모르는 이별이었으니까요.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표정, 형제들의 아쉬운 인사. 모든 것이 소녀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배에 오르는 순간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슬픔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앞만 보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낯선 남편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하와이 땅에서 뿌리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고 가족을 위한 숭고한 결단이었습니다. 1912년 늦은 봄 태평양을 건넌 배가 드디어 하와이 호놀룰루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몇 주간의 긴 항해 끝에 마주한 하와이의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푸른 바다와 야자수, 따뜻한 날씨는 분명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녀의 마음은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죠. 항구에는 이미 여러 명의 남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조선에서 온 사진 신부들을 맞으러 나온 이민자들이었죠. 각자 손에는 신부가 될 여성의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녀도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모습은 사진과 많이 달랐죠. 첫 만남의 순간은 어색하고 긴장되었습니다. 서로 말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어색한 인사만 주고받았습니다. 소녀의 남편이 될 사람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고 있던 이민 1세대였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인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죠. 하와이에 도착한 사진 신부들은 곧바로 간단한 결혼식을 올려야 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은 기대할 수 없었죠. 간소한 의식을 통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소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향에서 꿈꿨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혼식이었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결혼식 후 소녀가 향한 곳은 사탕수수 농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곳이자 이제 그녀의 새로운 터전이 될 곳이었죠. 농장의 모습은 생각보다 열악했습니다. 작은 막사 같은 집에서 여러 가족이 함께 살아야 했고 시설도 매우 기본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큰 문제였습니다. 영어는 물론이고 하와이 현지 언어도 전혀 몰랐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장보기, 이웃과의 관계, 심지어 남편과의 대화도 쉽지 않았죠.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첫날 밤 소녀는 작은 창문으로 하와이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은 고향에서 보던 것과 같았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었죠.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지도 생겼습니다. 이곳이 이제 그녀의 새로운 고향이 될 테니까요. 하와이 도착 후 소녀의 실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남편과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거든요. 성격도 취향도 심지어 기본적인 생활 습관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알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몇 년간 하와이에서 혼자 생활해온 터라 자신만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사탕수수 농장으로 향하고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이었죠. 소녀는 이런 생활 패턴에 맞춰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남편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임신 소식은 결혼 후 1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기쁨도 잠시 하와이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의료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출산을 도와줄 경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같은 처지의 다른 조선 여성들이 서로 도우며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난 후 소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책임감이 생겼고 동시에 이 땅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식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아이는 하와이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었지만 조선의 전통과 문화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성은 총 10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게 되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열악한 환경에서 10명의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경제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더욱 강해졌죠. 집안은 항상 북적거렸습니다. 큰 아이들은 작은 동생들을 돌보고 어머니는 바느질이나 빨래 등 부업으로 가게의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의 농장 수입만으로는 대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녀는 조선에서 배운 전통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어 교육은 물론 조선어와 한자도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직접 글을 깨우치지 못했던 아쉬움을 아이들만큼은 겪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가난했지만 그녀의 집에는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가족이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조선에서 온 이웃들과 함께 명절도 지내고 아이들 생일도 챙겼습니다. 하와이 땅에 작은 조선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성의 삶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1920년대 들어 하와이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사탕수수 농장 일도 불안정해졌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줄어들었고 10명의 자녀를 키우는 부담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때로는 하루 한 끼로 버텨야 하는 날도 있었죠. 어머니는 더 많은 부업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고 빨래를 해주고 음식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그녀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이 깊게 패였습니다. 더 큰 시련은 남편이 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오랜 농장 노동으로 인한 과로와 열악한 생활 환경이 그의 건강을 악화시켰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도 어려웠고 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간병하면서도 10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이 시기 어머니의 하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남편의 약을 챙기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을 깨워 학교 보낼 준비를 시키고 막내들은 돌봐야 했죠. 낮에는 부업으로 바느질을 하고 저녁에는 다시 가족들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빨래와 청소를 하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하와이 사회에서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도 심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기도 했고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현실이 가슴 아팠지만 아이들에게는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주인이다. 당당하게 살아라라는 것이 그녀의 일관된 메시지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그녀는 큰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큰 아이들을 친척집에 맡기고 자신은 더 많은 일을 찾아 나서는 것이었죠. 가족이 흩어지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올렸고 조선의 전래동화를 들려주며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더 나은 날이 올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정신은 아이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큰 아이들은 어머니를 돕기 위해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고 서로를 돌보는 끈끈한 형제애를 보였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족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 사진 신부였던 그녀의 10명의 자녀들은 각각 자신만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의 끝없는 희생과 사랑 덕분에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죠. 어떤 아이는 의사가 되었고 어떤 아이는 교사가 되었으며 또 다른 아이는 사업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모두 하와이 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와이 대학교 영문과 교수가 되어 문학과 교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17세의 사진 신부로 하와이에 온 이야기, 10명의 자녀를 키우며 겪었던 고생, 그리고 가족을 위한 끝없는 희생.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한인 이민사의 중요한 기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할머니의 녹그릇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후에 영화 하와이 연가의 한 에피소드로 제작되기도 했죠. 손자가 직접 각본을 맡아 할머니의 삶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가족들이 보관해온 실제 사진과 자료들도 영화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영화 제작 과정에서 한 유명한 배우가 할머니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배우는 할머니의 심경을 목소리 연기로 깊이 있게 표현했습니다. 17세 소녀의 떨리는 마음부터 10명의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강인함까지 한 여성의 일생을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인 이민 1세대 여성들의 삶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진 신부들의 이야기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집단의 기억이 되었고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의 후손들은 현재 하와이는 물론 미국 본토 전역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사, 교수, 사업가, 예술가 등 여러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며 미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에는 17세에 용기 있게 바다를 건넌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매년 모임을 갖고 할머니를 기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남긴 몇 안 되는 유품들, 특히 조선에서 가져온 녹그릇은 가문이 소중한 보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녹그릇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이 여성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새로운 터전에서 뿌리를 내리는 강인한 의지. 이런 가치들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912년 17세의 나이로 하와이에 발을 디딘 한 소녀. 그녀의 삶을 돌아보면 한 개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역사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작은 개인의 선택과 희생이 모여서 큰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여성이 하와이에서 보낸 세월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차별, 그리고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이 모든 것을 17세의 어린 나이에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희생정신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복보다는 가족의 행복을 우선시했고 현재의 어려움보다는 미래의 희망에 집중했습니다. 둘째는 적응력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뿌리를 내렸고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지 못한 교육의 기회를 아이들만큼은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10명의 자녀 모두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넷째는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살면서도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이를 후대에 전수했습니다. 이 여성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여러 면에서 그녀가 살던 시대와 비슷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불안정, 문화적 갈등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성의 삶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그녀의 삶이 보여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녀의 이야기는 여성의 힘을 보여줍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이런 여성들의 조용하지만 강인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삶은 사라지지만 기억되는 삶은 역사가 됩니다. 17세에 바다를 건넌 한 소녀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끝없는 사랑은 단지 한 가정을 지탱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고 후손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한 거대한 기둥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름 없는 이민 여성이었지만 그 발자취는 한 세대를 넘어 수많은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손길 속에서 자라났고 손주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 후손들이 하와이와 미국 사회 곳곳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소녀가 바다를 건넌 그날, 그녀는 단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떠났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역사 속에 남았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 어떻게 한 민족의 미래를 바꾸는지 그녀의 삶은 이를 증명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한 가지 진실에 다다르게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삶은 사라지지만 기억되는 삶은 역사가 된다는 것. 17세 소녀의 눈물과 웃음, 고통과 희망은 이제 우리 모두가 나누어야 할 기억이자 교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소녀의 이야기를 되새기는 것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어떤 발자취를 남길 것인가? 그녀가 남긴 사랑과 희생의 길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값진 메시지일 것입니다. 바람은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파도는 그녀의 발자취를 품었습니다. 한 소녀가 건넌 바다는 눈물이었지만 그 위에 피어난 것은 끝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심은 씨앗은 세대를 넘어 숲이 되었고 그 숲은 오늘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작은 선택이 역사가 되고 한 사람의 희생이 수많은 삶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삶 또한 누군가의 별빛이 되어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